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네,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죠. 음,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영어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일단 계획표를 세우기 전에 방학 일수가 며칠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초등학교가 4주, 중학교 3주, 고등학교가 2주예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축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방학 일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제가 있는 근처 학교는 급식실 공사 때문에 방학이 무려 6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3주가 방학인 경우와 6주가 방학인 경우는 학습 양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획표를 세울 수 있는 방학 일수를 먼저 일단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방학 기간은 방학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2와 중3은 기말고사가 끝났죠. 기말고사가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를 방학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날짜로 포함을 시켜주세요. 중1은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선배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쯤이면 1학기 공부량이 학교에서 거의 끝났거든요. 그러니 그냥 선배들 기말 끝난 그 날짜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를 방학 시작 날짜로 생각을 하고 카운팅을 해주셔야 조금 시간 확보가 가능해져요. 최대한 4주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뭐라도 할 수가 있다. 문제집이라도 한 건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아이들마다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딱 놓고 계획표를 한번 짜볼게요. 자, 제일 처음 신경 써야 될 거는 단어 암기입니다. 2학기에 등장할 교과서 단어는 미리 외워두세요. 교과서 수록 단어로 공부를 할 경우는 exam4u나 족보닷컴을 이용을 해서 내 교과서 출판사의 단어를 출력해서 암기하면 돼요. 교과서 수록 단어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가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만약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어휘집으로 할 경우는 14종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휘집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교과서 단어를 먼저 외울 것을 추천합니다. 교과서 리스닝과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충실히 다 암기하고 수업을 들으면 훨씬 수월하고 자신감도 올라가요. exam4u 사용법과 중학교 어휘집 비교 소개 영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이 영상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독해 연습입니다.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를 데려다 줄 버스를 탈 수 있겠죠. 오는 버스 아무거나 탄 후에 이거 어디 가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영어의 영역은 독해 영역입니다. 그러니 독해행 버스를 타야 돼요. 지금 와서 느닷없이 원어민 수업을 해볼까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독해를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봅니다. 천일문 관련 글과 영상은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이미 따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천일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건지를 먼저 좀 습득을 한 후에 그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1은 인문, 중2와 중3은 인문과 기본 중에서 본인 레벨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전 글에 제가 굉장히 상세히 적어 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반드시 먼저 선 공부를 한 후에 천일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일문 인문은 500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5개의 소주제가 있어요. 각각의 주제마다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소주제 하나씩 한다고 하면 55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방학 시작일을 계획 날짜로 잡으면 안 되고 기말 끝난 지금부터 날짜에 카운팅을 좀 해줘야 2학기 시작하고 한 1, 2주 안에 이 양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천일문 기본 같은 경우는 문장이 1001개이기 때문에 방학이 3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뒤로 한 1주 정도를 넣는다고 해도 좀
좀 공부 시간 확보가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애초에 목표를 500개 문장 정도로 잡는 것도 괜찮아요. 천일문 기본 정도 되는 레벨은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2회독 내지 3회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방학 동안 한 권을 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겨울방학 때 해도 괜찮습니다. 천일문 입문편은 제가 엑셀로 표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인쇄하셔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독해 염습지는 세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워크시트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제가 만든 표를 잠깐 보시면 입문이기 때문에 1번부터 500번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적혀져 있고 오른쪽은 공란으로 하나 뒀어요. 공반 날짜를 기입해도 되고 한 번만에 해석이 잘 되지 않았던 문장을 따로 표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크란을 준 거기 때문에 한 번만에 싹 완벽하게 해석이 됐다. 그럼 패스. 요거 약간 좀 애매했어 라고 하는 것들은 표시를 해서 2회독 할 때 그 부분만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문법입니다. 중학교 3년은 문법이 전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법 90% 이상이 중학교 1, 2, 3년에 전부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기 중에 학교 진도와 비슷하게 꾸준히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교과서에서 빠진 부분 플러스 2학기 내용이겠죠. 교과서에는 한 유닛당 목표어법이 2개씩 나오기 때문에 목표어법을 제외한 나머지 문법 사항들은 좀 소홀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문법을 문제집으로 좀 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학년 문법 문제집에는 부정대명사 파트가 있지만 교과서에선 목표어법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빈틈 메꾸기를 좀 하는 건 거죠. 1학기 때 다 풀지 못한 부분은 챙겨서 공부하고 2학기 문법은 좀 예습하도록 합니다. 문법 개념서를 학기 중에 내가 이미 다 풀었다면 3,800제나 또 이와 유사한 종류의 문제집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3,800제는 얇은 교재, 워크북용이 따로 있어요.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두꺼운 교재는 되도록 좀 피하세요. 얇은 걸로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학년의 문법은 겨울방학 때 해도 괜찮아요. 그때 해도 좋으니 여름방학은 다음 학년 걸 하는 게 아니고 1학기 거 총 복습 플러스 2학기 거 예습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짜는 게 좋아요. 중1인데 중3 문법을 뭐 2번, 3번 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제가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중1이 동명사의 완료 수동형 같은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는 건 거예요. 이제 막 걷는 아이에게 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름방학은 복습 위주로 계획을 짜고 자녀와 합의하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기로 한다. 참고로 저는 단어랑 문법은 평상시에 하던 만큼만 그냥 해요. 같은 분량으로 진행을 하고요. 천일문만 방학용으로 이제 스케줄이 들어가는 건 거죠. 중학생 아이와 타협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차라리 김정은이랑 남북 회담을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협상 테이블까지 데리고 오셨다면 계획을 잘 지켰을 경우에 아이가 원하는 외적 보상을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천일문 입문 정도는 엄마도 함께 공부해 주시면 자녀분의 현 위치를 진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직접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따로 공부하고 대화의 소재는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잘 되면 대화의 내용도 좀 달라져요. 숙제 다 했니? 오늘 뭐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면 또 28번 해석됐어? 모르겠던데 이게 무슨 뜻이니? 이렇게 약간 공감대 형성도 좀 이루어지고 내가 안 되면 아이도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메꿔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바로 알아차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외주를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상담을 적절하게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아이 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선생님만 믿을게요 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코칭이 아니에요. 내 아이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니까요. 한 입문 정도까지는 나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본다. 공부를 해보면서 아이랑 공감대도 형성하시고요. 정확한 진단이 잘 안 될 때는 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댓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도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성공적인 방학 스케줄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어요.